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좀 더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금 일찍 시즌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4월, 3월 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즌이 11만 원대 후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3월, 4월에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5월에 시작인 첫 거래일인 오늘 시즌의 출발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시즌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상당히 지금 안 좋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상승을 잘 해줬고 그에 반대로 상승하지 못했던 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그나마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분위기는 그쪽으로는 괜찮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은 기존에 또 많이 올랐고 그에 따른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공매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불안감, 그런 심리가 퍼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특히 코스닥 쪽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의 뭐 쉬운 타겟이죠. 아무래도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하면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시젠, 여러 그 진단키트 업체와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엑시스바이오도 그동안 탄력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아까 오후 시작하면서도 플러스 양봉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마이너스 음봉으로 돌아섰고 뭐 레고캠 바이오를 비롯해서 휴마시스도 거의 뭐 20% 이상 하락을 보이고 있고 시젠도 지금 거의 뭐 8% 7%가량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는 뭐 93,600원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공매도가 14개월 동안 정지가 됐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뭐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서 불안한 심리가 결국 매도를 부르고 또 매도가 매도를 계속해서 부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뭐 아무리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실이고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14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전 종목이 아니라 사실 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됐고요. 작년이죠. 그 3월 달에 코로나19의 공포가 상당히 커졌을 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었는데 당초에는 뭐 6개월 정도만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려고 했습니다만 두 차례가 연장되면서 14개월 후인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된 그 정확한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그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사실 두 번을 더 연장한 건데요. 결국 개인들은 이 기관과 외국인 상대로 공매도가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리하다. 이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 목소리에 보완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보완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만 가장 큰 그 차이점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네. 자금력이 안 돼요. 뭐 거의 UFC의 챔피언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 그 기한 연장에 관한 건데 보시면 개인은 60일 이내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기한을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돈 벌 때까지 그냥 무수히 연장만 하면 끝내는, 외국인이, 기관이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항상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금융위에서 내놓은 그 방안이라는 것이 뭐 종목을 거의 똑같이 열어뒀다. 저희는 사실 이걸 원하고 이걸 기대한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기한이 외국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도 똑같이 기한 없이 연장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개인은 60일 연장이 안 되고 무조건 60일 내에 상환을 하게 만들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면서 그 맥시멈 디데이를 두지 않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똑같은 조건이고 이게 많이 완화된 정책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CGN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낸다기보다 길게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CGN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그 내용의 그 공시들이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하방으로 밀어 제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또 반등이 나올 것이고, 꾸준한 이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락은 하지 않고 바닥을 잡겠죠. 그리고 또 상승으로 돌아서고, 또 적정한 주가, 과연 시즌의 적정한 주가가 얼마일지는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천정윤 대표가 밝힌 시즌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높은 곳에 결국엔 자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최근 들어서 그동안 작년부터 시즌을 보유하고 높은 가격대에 있던 분들 중에서 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급반등할 때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물량 부담을 좀 털어내고 비중을 좀 줄이신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아무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도 자기 전체 포트 중에서 맥스 뭐 10에서 15% 정도 내외만 보유해서 가시는 게 상당히 부담이 적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포트의 비중을 잘 줄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전체 비중에 상당히 65%, 70% 이상 되는 물량을 CGN을 이제 담아놓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와 함께 CGN을 보유해서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항상 전체 포트의 적정한 비율로 유지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뉴스가 또 하나 좀 큰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지만 집단 면역 도달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문가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토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 타인에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예방하는 95% 이상의 백신도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 효과가 95%라는 건 이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이지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코로나19 백신이 2차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는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 환자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집단 면역이 달성된 지역까지 새롭게 유입되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좀 전 뉴스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멕시코에서도 인도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도 인도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국경을 봉쇄한다 해도 어떻게든 번지고 있고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도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있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도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처럼 종식은 힘들고 토착화돼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또 어떤 새로운 약이 나와서 진짜 종식을 시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이것이 종식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젠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 불안한 이 심리가 더 낙폭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개인의 투심을 상당히 좀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결국 종가는 7,500원 빠진 8.01%가 하락했네요. 86,100원으로 시즌에 오늘 주가가 마감이 됐는데 지금 보이는 걸로 보면 외국인이 거의 1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기관도 9천 주 이상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10분 뒤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영원히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은 계속해서 매출이 급감한다던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다던가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질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겠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대표도 문제가 없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 꾸준한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늘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제 20% 이상 크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잘 잡으시고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